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000피에 성큼 다가서자 증시 대기 자금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 역시 28조 9,95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은행주들이 미국 은행권의 실적 개선 기대감 힘입어서 모처럼 반등에 나섰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은행주들이 호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이자 국내에서도 은행주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람 대신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생산 라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등이 친노동 기조를 강화하며 노동 시간은 줄고 책임과 인건비는 증가하는 이중 압력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이크론이 2조 원 이상의 거액을 들여서 대만 팹 인수에 나섭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대만과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글로벌 각지 공급망 확대로 메모리 수요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5,000피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 살펴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갈등이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가 4년 만에 장중에 980선을 넘기면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주도주에서 차익 실현이 발생하면서 이 코스닥으로 수급이 유입돼 코스피 대비한 아웃퍼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올해 주도주가 될 종목들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낼 종목들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쉬어갔는데 건강한 조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건강할지 안 건강할지는 고점에 산 사람에게는 두들겨 맞는 힘든 날일 거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산 사람에게는 수익 조금 토하지만 눌렀다 또 갈라나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매입 단가 같습니다. 내가 매수 가격이 좀 쌀 때 사서 수익이 충분히 여유 있으면 시장이 조정이 좀 오고 약간 흔들린다 하더라도 견딜만 하거든요. 그런데 저점에 샀다가 올라오다 중간에 팔고 또 추격하고 저점에 팔고 또 중간에 추격해서 또 팔아먹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고점에 물려있는 상황이 보통은 벌어집니다. 일반적인 개미들은 거의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수가 5천을 가든 5만을 가든 10만을 가든 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종목 상담을 하는 것이 직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갑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4,900을 넘어 5천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손해보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왜 도대체 손해가 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제TV 출연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내가 따라하다 보니 고점에 물렸다. 두 번째는 누군가 사라 파라 하는 곳에 가서 내가 따라하다 보니 물려있다. 그러면서 사라 파라 했던 분들을 욕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본인 스스로 클릭을 합니다. 누군가 손가락을 부여잡아서 강제로 매매하시라고 가둬놓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클릭한 거고 본인이 산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참고할 만한 그리고 그 의견을 내가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이 키워야 될 역량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또한 주식을 살 때 얘가 내가 눌림목의 조정 시에 좋은 자리에 사야만 견딜 수 있는 것이지 돌파할 때 추격하는 것을 자꾸 일삼다 보면 시장이 지금은 상승장을 이어가지만 어느 순간 시장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꺾이는 장이 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상승장도 분명히 꼭지가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폭락을 합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크게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과정 안에 또 한 번의 폭락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계좌가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사야 안전할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매매일 거냐?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방송 중에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 제한적입니다.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37분, 8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온라인 강의를 제가 꼬박꼬박 열심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제가 지금 서울경제에서 4년 차인데요. 4년 동안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작년에도 제가 찍어낸 종목들이 전부 주도주였고 대형 종목이었습니다. 경제TV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어떤 분들도 대형주를 얘기하거나 ETF를 논하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시시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지지부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운영했던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보시게 되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었던 종목을 단 한 종목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중소형 종목은 거의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2번 할까 말까요? 정말 저평가됐을 때 정말 해볼 만할 때 한 번 정도 고르는 것 같고요. 대부분 대형주 아니면 ETF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주식방보다 수익이 좋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제가 3년 반가량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안전한 매매하시라는 얘기예요. 매매를 자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만 나는 매매하면 되니까 그 타점 잡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방송 중에는 사실은 이거 괜찮아요. 어디까지 봐요. 이렇게 결론밖에 얘기를 못 드리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야 되고 왜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하다 보면 누군가는 장자방이 잘해주니까 수익은 나겠죠. 승률 좋게 해드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느 순간 강의를 안 하고 방송을 안 하고 제가 시황방을 운영하지 않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원히 저도 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은퇴할 때가 있을 거고 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자생 능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전달하는 강의에 여러분 매력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벤트 2개를 여러분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월 1일부터 제가 지금 1월 말일까지 여러분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시장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것, 그래서 11월 초부터 계속 여러분께 자료집을 매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제 여기 시황방 안에 여기 보시면 들어오실 수 있죠? 제 손 밑에 보시면 들어오셔서 여러분께 뭘 드릴 거냐면 첫 번째,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제 자료집을 드릴 겁니다. 보통 일주일에 8종목에서 10종목 정도 트래킹해가지고 보여드리거든요. 매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20일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자료집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려 13주간을 자료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식에 접근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흐름일 때 내가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또 어디까지 눌리면 눌림목에 매수해야 되고 다음 1차 청산은 어디서 반을 팔아야 되고 나머지 최종 목표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집을 계속 꾸준히 다운받아 보신 분들은 같은 종목을 계속 제가 훈련합니다. 새로운 종목은 여러분 제가 3개월 동안 운영하는 동안에 한 3종목 정도 더 껴넣었을 뿐이고 계속 기본적으로 대여섯 종목은 계속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파는 게 없습니다. 사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주식은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 대형주로 가능하구나. ETF로 가능하구나. 여러분 좀 느끼셨으면 좋겠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어디 요 안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자료집 다운로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받으시면 더 이상 자료집 작업을 안 할 생각입니다. 무료 배포 저도 이제 안 하고 주말 좀 쉬겠습니다. 주말마다 저도 주말 반납하고 작업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일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마다 드렸던 중심 종목들이 늘 시장의 주도주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얘기했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얼마나 이번 주 급등했는지 보이실까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3주 전에 제가 노래를 불렀던 현대건설은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또 삼성전자, 스퀘어,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얼마나 올랐는지 차트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어저께 저희가 거의 고점에서 75% 차익 실현했습니다. 25%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시장이 폭락해도 손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75% 현금화 시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최대한 끌고 가는 것이고 가면서 분할 청산하는 것이고 또 좀 눌리면 잡는 것이고 이걸 반복하면서 끌고 가는 것 여러분이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는 제가 간단하게 팩트만 툭툭툭 던지면서 나갈 거고요. 자세한 말씀은 내일 저녁 6시 정각에 오시면 9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열심히 열의를 다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참여하는 열정입니다. 오셔서 내가 배워야지, 오셔서 내가 이것 좀 익혀봐야지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3시간만 좀 빼가지고 오세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약속 잡지 마시고 날 춥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갈 데도 없을 거고 집에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퇴근하고 빨리 들어가서 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이번 장이 이제 파이널이 거의 끝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고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정 나올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담아서 명절 떡값 벌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내일 들어오셔서 추운데 딴 데 가서 돈 쓰지 마시고 내일 무료 강의 듣고 돈 버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내일 저녁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잘 가고 있지만 한번 크게 밀리는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지 또 그때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2026년에 주도주가 정리된 자료집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딱 2번만 더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1월 말까지만 자료집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무료 특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2가지죠. 종목 선별이랑 매수 타이밍 체크해 주실 예정인데요.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내일 공개 방송 들어보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 옵션에 대한 내용까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선물 옵션 너무 어렵지 않나 하셨던 분들도 듣기 쉽게 전문가님께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 6시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일 있을 공개 방송에 미리 보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섹터별로 종목들 짚어주시죠. 예,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5년, 6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1년도를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가였을 때 21년 1월 달입니다. 기준점은 매년 1월 달 기준입니다. 96,800원이었고요. 이때 원달러 환율은 1,097원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삼성전자 한 주에 88달러 정도였고요. 그리고 쭉 올라와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요. 현재는 15만 원을 찍었죠. 그죠? 예, 오늘 어저께 15만 원을 찍었는데 여기 기록된 거는 1월 초입니다. 2주 전이니까 14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그런데 얘는 달러로 환산하면은 얼마냐면 96달러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원달러 환율은 1월 첫 주 기준 1,452원일 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환율이 1,097에서 1,452원까지 몇 프로 올랐냐면 32% 올랐습니다. 32.4%. 그런데 5년간 삼성전자는 얼마가 올랐냐면 44.6%입니다. 그럼 여러분 환율이 오른 걸 감안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가치는 떨어졌죠. 몇 퍼센트? 32.4%.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5년간 상승했던 거 고점에서 고점까지 계산했을 때 계산해 보면 실제 수익률은 삼성전자 몇 프로 수익 난 거냐면 9.3%입니다. 이걸 반박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반박 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초에 5만 5천 원대를 저점으로 인해서 15만 원까지 거의 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207, 80%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야 근데 무슨 소리야? 왜 이거밖에 안 올랐다고 너는 주장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원달러 환율 가치를 생각하세요. 지금 글로벌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통화는 달러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로 인정할 때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아파트 값이 만약에 10억이었어요. 서울의 모 아파트가 10억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5년간 몇 프로 올랐냐면
32.4%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5년이 경과되고 13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되었다면 야, 너는 그래도 5년 만에 3억 4천만 원을 벌었지 않니? 무식한 소리란 얘기예요. 세상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도 하지 마세요. 어우, 무식한 거 피하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얘는 달러 가치가 얼마가 올랐는데 32.4%가 올랐으면 나는 5년간 집값이 3억 4천이 올랐다 쳐도 내 돈 원화 가치로는 3억 4천 상승한 게 맞아요.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가치를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달러 대비 얼마냐를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억짜리가 지금 이제 한 17억 정도 했어요. 그러면 야 70% 올랐네가 아니고 달러 가치 빼고 이제 한 30 몇 퍼센트 오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연간 5년이면 5, 6, 30, 1년에 한 6% 정도 올랐다라고 보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연평균 5% 정도 오르거든요. 예, 강북은 4%, 강남은 한 6에서 7%까지 올라요. 평균이 5%입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든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든 혹은 내가 다른 가상화폐를 갖고 있든 어떤 자산이든지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평균, 연평균 5% 수익은 나야 평균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 집값이 올라간다는 건 물가가 그만큼 인상된다는 건 실질 물가 인상률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 해야 돼요? 환율 계산하세요. 환율만큼 더 빼야 돼. 그러면 5% 오르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환율이 10% 올랐어. 근데 나는 내 집값은 내 주식 계좌는 5%밖에 못 올랐어. 난 5% 마이너스 난 거예요. 내 재산이 깎인 겁니다. 평가 자산은 올랐을지 몰라도 달러로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겠죠? 예, 한 10년쯤 전에 우리가 미국에 가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한 5억이면 산대요. 그 당시 환율로. 그런데 지금 집값도 미국은 한 10억 해. 근데 거기다가 환율도 30% 올라. 그러면 실제 13억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집이 만약에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면 그 동네는 집을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충분하게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서두에 꺼내냐면 주식이 올랐다고 좋아하지만 돈을 번 것 같지만 실제 물가 가치까지 계산하고 또한 우리가 내 원달러 환율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계산하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수익률이 매우 좋은 종목을 사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상승장에 소외되거나 수익률이 작은 종목이라면 여러분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뼈 아픈 말씀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내일 온라인 강의 때 시장 수익률을 이기고 원화 가치의 하락보다 훨씬 센 종목만 왜 제가 집중드렸는지를 내일 온라인 강의에서 집중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 것보다 강한 종목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내일 온라인 강의 때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생방송 중에만 지금 화면 하단에 여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온라인 강의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우리 봄에 사고 여름에 좀 산 이후에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왜요? AI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반도체라고 읽으시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근데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탑4, 제일 센 놈 4개만, 이건 한국 종목 없어요. 한국 주식 하나도 없어요. 다 미국 주식이에요. 근데 그중에 반도체, 그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같은 거죠. 여기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 종목은 주구장창 이번 시장이 꺾일 때까지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익률이 바닥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온 게 이제 더블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여러분 언제 52,000원을 건들면 전량 정리하시고요. 52,000원 안 건들면 그냥 쭉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절반 정도 차익실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 팔 것도 없습니다. 들고 가보고 52,000원 건들면 정리하고 안 건들면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다 팔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자, 코덱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제가 반도체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보유 수량의 80% 정리하시라고. 어저께 거의 최고가에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훅 빠지더라고. 그죠? 반도체 종목 한 3% 이상 빠졌으니까. 그래서 나이스 타이밍에 잘 팔았다. 왜냐하면 이거 저희가 여기 8월 말에 사라고 이야기 드린 거거든요. 올라올 때 한번 차익 실현 잘 했고요. 여기
6만 원 이상에서 그리고 눌러줄 때 11월 25일, 26일, 27일 집중적으로 매수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5만 5천 원이었고요. 다시 한번 나왔다 눌릴 때 없는 사람들 5만 5천 원, 5만 6천 원대 매수하세요. 12월 17일, 18일, 19일에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황방에다가 열심히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중 처음에 10% 사고 추가해서 30%까지 채우시라고 이야기했고요. 쭉 치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물량 정리하고 한 번 더 사서 올라오는데 쌍봉의 탄력 둔화되는 것 같아서 물량 80% 정리한 상태. 남은 건 버텨본다. 그런데 눌러주면은 또 한 번 살 거다. 얼마에 살 거야 물어본다면 사고 싶은 가격은 5만 6천 원에서 5만 9천 원 사이가 제일 좋겠는데 거기까지 올지 모르겠네요. 상황 보다가 조정이 약하다 판단되면 다시 한번 매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점은 내일 온라인 특강에서 상세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파동 논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우리 이 종목 사라고 이야기 드린 게 여러분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살 거 없으니까 이게 단타치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1월 첫 주에 드렸거든요. 보시면 매수. 그리고 보세요. 오늘 같은 날 장 조정 나옴에도 불구하고 3.97% 올랐습니다. 2차 전지는요. 우리가 3대장이라고 했던 주도주가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얘가 언제까지였을까요? 22년도. 23년도 고점 찍고 나서부터는 2차 전지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가끔 조정 나올 때 여기 우리 보시면 제가 9월 말 10월 초에 온라인 특강할 때 2차 전지 저점이라고 사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쭉 치고 올라와서 10월 말 고점 찍을 때 다 팔고 한 주도 건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2달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자신 뭐 했습니까? 1월 첫 주에 여러분께 다른 종목 다 올랐는데 얘만 못 올라갔다. 아마 지수가 올라갈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2차 전지가 할 거다. 얘는 항상 뒷북이다. 따라서 다 올라갔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때 바닥 형성된 2차 전지 사면 제일 좋다. 최하 10%는 수익 난다. 근데 지금 얼마 하세요? 14%, 15% 수익 났네요. 예, 이제 반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것은 9,400원 건들면 몽땅 정리한다. 안 건들면 그대로 1,500원에서 11,000원까지만 드세요. 자, 여러분.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2차 전지가 배터리라고만 생각합니다. 왜? 전기차에 전고체 배터리 들어가서 그걸로 야 이거 충전 한번 만땅하면 얼마나 갈 수 있니? 이게 보통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테마였거든요. 2차 전지 테마 언제 시작했는지 아시는 분? 손? 손 안 드시네요? 없으세요? 예,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하고 급락 이후에 제일 세게 올라왔던 게 삼성 SDI, LG화학이었습니다. 2차 전지의 첫 출발이었죠. 위대한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500%씩 났으니 5배, 10배씩 난 종목들 부지기수였잖아요.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21년 1월달 고점으로 왕창 빠져서 다시 한번 올라간 게 1년 반, 2년 걸려서 22년, 23년까지 급등을 하면서 전성기를 냅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2차 전지가 죽었죠. 그리고 배터리 하던 사람들 싹 다 죽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걱정을 했던 시기가 한 2, 3년 눈물의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차 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께 희망의 이야기를 하나만 딱 드릴게요. 너무 여기 막 몰입하지 마시고요. 희망의 얘기를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요, 여러분 자동차용만 쓰지는 않아요. 자, 제가 팁을 하나 딱 2개만 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 내일 온라인 강의 때 설명할 거거든요. 네, 팁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아서 싸다. 그래서 BMW, 벤츠, 볼보, 다들 지금 중국 배터리 갖다 써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많아졌죠. 왜? 중국 배터리가 지난번에 벤츠 EQ였나요? 저기 뭐였더라? EQA인가 뭐 하는 그 전기차가 있대요. 좀 비싼 1억이 넘는 차인데 그게 불나는 바람에 아파트 통째로 좀 폭발할 뻔했던 그런 기사가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나와서 이슈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한번 폭발해버리면 거의 900도, 1000도를 육박하는 온도로 급격히 불이 나서 끌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물속에 담궈버리지 않는 방법이 없어서 전기차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꽤 많이 했었는데 그때 폭발했던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 지분율이 50%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볼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 지리자동차가 인수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인수한 회사니까 자기 배터리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거니까. 내가 최대 주주니까. 그래서 이게 희한한 게
벤츠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BMW도 어떤 차종에 대해서는 한국 거, 어떤 거는 유럽 거, 어떤 거는 중국 걸 썼는데 배터리 문제가 자꾸 발생해서 문제가 품질의 문제가 되니까 그 자동차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중국 배터리를 배제하는 왜 이거 회사 대 회사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 나 1년간 쓸 거야, 2년간 쓸 거야, 3년간 쓸 계약이 되면 계약 안에 바꾸게 되면 위약금을 어마무시하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회사를 교체한답니다. 그 회사가 어디게요? 한국입니다. 오케이? 예. 왜냐하면 가장 유력하고 품질이 좋지만 중국보다는 좀 비싼데 다른 나라보다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괜찮고 신뢰가 높은 기술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스타트 버튼 누르면 제법 좀 이렇게 올라가는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첫 번째 트리거고요. 두 번째 트리거는 뭐냐면 AI 세상이 됐을 때 여러분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실까요 혹시? 배터리입니다. 왜요? 에너지원을 여러분 전기가요. 전 세계 만약에 AI가 움직인다고 이게 활성화되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전력 소모량의 몇 %가 AI가 지금 잡아먹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엊그제 통계를 봤더니 8%래요. 놀라운 거예요. 8%는 우리가 지금 날 추우니까 보일러 때잖아요. 보일러 돌아가는 난방기 돌아가는 것도 전기를 써요. 한참 추울 때 저희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에어컨 쓸 때 그것도 난방을 써요. 그 다 배터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방송국에 보이는 이 화면들, 여기 조명들 이거 전부 다 전기예요. 그죠? 우리 모두 다 쓰는 게 전기이기 때문에. 근데 전체 소모량에 AI가 쓰는 게 현재 기준 8%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한번 혹시 주말에 한번 보시게 되면 매트릭스에서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발전량, 예, 내가 활동하면서 내는 열기 있잖아요. 사람의 체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배터리를 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20년 전 영화예요, 매트릭스가. 근데 20년 후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 이제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AI입니다. 우리가 뭐 챗 GPT라든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AI 프로그램들이. 근데 걔들이 되게 많은 전기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아직 활성화가 덜 됐거든요. 근데 얘가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활성화되면 전기 소모량이 지금보다 몇 배 늘지 않을까요? 제 예상인데 한 20%는 쓸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전력 소모량이 매우 늘 텐데 중요한 건 전력이 맨날 코드 꽂고서 쓸 수만 있으면 괜찮겠으나 대부분의 AI는 우리가 노트북을 쓰면 다 충전기죠. 그죠? 예, 대부분 뭘 쓰게 되냐면 전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원이. 그래서 우리가 콘센트 코드 꽂고 쓸 수 있는 이것도 있지만 내가 축전, 발전할 수 있는, 발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축전, 전기를 축적하고 있는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얘기하는, 미국에서 월가에서 나오는 리포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제가 뭐 리포트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일 온라인 강의 때 이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급진 지식을 저는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좀 쉽게 풀고 뭐 편안한 말로 푸니까 가치 없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면 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다 보니 어려운 걸 열심히 읽고 저는 끙끙거리고 이해합니다. 저도 문과 나와서 이과생들 보는 거 보면 어렵거든요. 이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는 최대한 쉬운 언어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니까요. 앞으로 뭐가 필요하다? AI 세상에서 뭐가 제일 필요하다? 2차 전지가 각광을 받을 건데 그동안 중국 배터리가 굉장히 싸서 각광을 받았으나 품질이 영 아니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이 안 쓰는 추세예요. 이거 계약만 끝나면 안 할래. 나 한국 쓸래. 딴 거 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럽 배터리하고 한국 배터리하고 두 개가 경쟁인데 그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기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이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 주고 사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어. 이걸 울어야 돼, 웃어야 돼.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나오는 종목들 몇 개 제가 내일 온라인 강의 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면 향후 성장성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넘기면서 달리기 시작할 때는 2차 전지가 그 다음 섹터로 달리는 다음 주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은 그 다음 주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에 자동차랑 막 저기 현대건설 달리는 거 보면서 아씨 말 괜히 했나 너무 많이 올랐다 걱정을 좀 했는데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자, 코덱스 건설입니다. 제가 건설주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선거철의 단골이에요. 어느 정부나 어느 대통령 후보나 어느 총선에 나오는 사람이나 어느 서울시장 후보나 나올 때마다 내가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노태우 정권 때 일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때 많이 떨어졌죠. 전두환 노태우 정부일 때는 그때는 빠졌어요. 왜? 엄청난 공급을 했거든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러니까 공급이 늘면 집값은 잡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출 상관없어. 뭐 규제 안 해도 돼. 공급만 하면 돼. 근데 공급을 할 곳이 없고 마땅치 않으니 다른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냐면 보세요. 건설주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바닥입니다. 사세요. 뭐 때문에 쌍바닥. 그리고 시세. 한번 했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11월 온라인 특강 때 건설주 사라고 얘기하면서 시멘트랑 건설주 그중에 건설주 중에는 1티어가 뭐냐면 1티어가 뭐냐면 현대건설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한번 다녀보세요. 임장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 주요 입지들 중에 가장 수주율이 1등인 데가 어디냐면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연속 현대건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정말 현대건설 일 열심히 합니다. 아주 기술력도 좋지만 정말 되게 열심히 수주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앞으로 건설주가 올라간다고 할 때 누가 1티어입니까? 현대건설.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GS건설은 순살 자익을 해가지고 철근 빼먹은 것 때문에 이미지 꽝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GS건설은 여심을 잡는 역할로는 잘해요. 굉장히 조경 예뻐요. 강남권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서울 시내 여러분 새로 지은 아파트 중에 최근에 한 3년, 5년 내에 지은 자이 브랜드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조경 정말 예쁩니다. 웬만한 리조트 부럽지 않게 정말 예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심을 잡는 브랜드.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괜찮은데 그중에 승률이 제일 좋은 건 아마 현대건설일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GS건설은 지지부진하면서 얼마 못 올랐는데 현대건설은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건설을 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뭘까요?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제가 시멘트주 살 때 건설주 같이 사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건설주 안 사고 시멘트만 사는 분이 있어. 그럼 물론 나중에 오르겠지만 속상하겠죠. 이씨 시멘트 왜 빨리 안 올라? 얘는 시멘트는 왜 늦은 줄 아세요? 이렇게 발이 있어. 이렇게 발에다가 공구리 쳐. 그럼 어떻게 될까? 점프하고 싶은데 무겁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 올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건설 다 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공구리 딱 풀고 이렇게 되면 슝 그때 마지막에 오릅니다. 시멘트주는 원래 늦어요. 그러니까 걔를 너무 조바심할 거 없고 기다려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덱스 건설도 마찬가지 쌍바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서 이제 절반은 정리하셔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 건설은 4,750원 건드리면 몽땅 익절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살 때 말고는 방송에 와서 얘기 안 해요. 살 때하고 팔 때 중간 과정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살 때 말씀드리고 그냥 갖고 있는 거지 뭐 들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팔 때쯤 되면 한번 얘기하는 거죠. 왜? 중간에 얘기하면 자꾸 추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밀렸을 때 우리는 수익인데 중간에 추격하면 잘못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 말씀 잘 안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종목들 보세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현대차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하이닉스는 내일 온라인 강의 와서 들으세요. 예, 고점인지 아닌지 내일 얘기하랍니다. 그래야 오실 거 아니야. 그렇죠? 내일 얘기하랍니다. 자, 두 번째 현대차 보십시오. 제가 현대차 얘기 무진장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가을에 8월 9월에 사라 열심히 문자 드리고 사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입에 거품 물고 떠들었죠. 현대차에 대해서 얼마 간다? 48에서 50만 원 간다. 자, 오늘 어제예요. 네, 어제 종가가 48만 7천 원입니다. 거의 다 와가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48만 원, 48만 5천 원에서 가진 물량의 70% 이상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저는 얘를 목표가를 48에서 50 봤는데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아마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현대차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차 자동차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현대차의 자회사가 현대모비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로봇 회사를 그 법인 밑으로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사람이 만드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인건비가 굉장히 급감할 것이고
그리고 뭐가 될까요? 생산 원가가 좋아지니까 수익률이 좋을까 나쁠까?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불량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지겠죠. 품질 개선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네요. 인건비 비싸고 이것저것 하는 머리 아픈 과정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대신 사람들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겠죠. 로봇이 대체할 거니까. 그러면 제가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라고 생각하면 야, 저거 나중에 인건비 감당하고 이것저것 내가 감당하기 되게 힘들 텐데 왜? 사람 한 명 고용했다가 사람 한 명 내보내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노무적인 에너지가 많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조그마한 직원 한 명만 고용해 보셔도 충분히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기계화, 자동화 돌릴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하는 추세예요. 거기에다가 현대차가 미국 관세 때문에 현대가 미국에다가 공장 세운다고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저 공장 투자할게요. 현대차 관세 좀 없애주세요. 이야기했던 게 정의선 회장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뛰어갔던 분입니다. 언제? 올 봄에요. 그러니 작년이죠. 예, 그래서 현대차의 생산성 성장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중장기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는데 저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3년 내에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빠르면 올해 내년일 수도 있겠고요. 3년 내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십시오. 현대차 왕창 오르고 나서 이렇게 눌리면서 한 달쯤 조정하고 지지부진 흘러내리는 거 과정 보이실까요? 왕창 오르고 나서 한 달쯤 지지부진 이 과정이 보이실까요? 저는 이 자리가 사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왕창 오른 상태에서 지지부진하는 흐름이 한두 달 보이면 그때가 우리가 들어갈 자리이지 지금 추격을 해서 끌고 갈 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싸게 사서 끌고 가는 종목으로 전 이 종목 좋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이고 앞으로 성장성 어떨까라고 물어본다면 3년 내에 80만 원은 최소한 돌파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60% 이상 될 텐데 문제는 조정 나와서 물리지 말고 조정 나올 때 기다려서 찬찬히 좀 사시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은 1월 말부터 2월, 3월이 이 시장의 조정기가 소강 상태가 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두 달 동안 기다리면서 조정 나올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해 놓으시면 다시 여름장에 왕창 오를 때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중에 여러분 원픽 종목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현대차 관심 종목에 꼭 넣고 보셔라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좀 전에 설명했죠? 예, 우리가 로봇 관련 회사를 갖고 있는 게 모비스 이름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모비스도 제가 열심히 얘기할 때 11월 달에 온라인 무료 특강할 때 이거 사라고 되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 어려우면 완성차 살까, 새 차 살까, 중고차 살까 물어보면 대부분 중고차 많이 사고요. 아니면 타던 차 바꿀 거냐, 아니면 고쳐 탈 거냐. 대부분 고쳐 탄다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과 차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또 일부 허세가 있는 사람은 새 차를 바꿀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던 차 좀 더 오래 타거나 고쳐 타거나 아니면 좀 더 내가 경제적인 차를 보통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부품주가 성장성이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올 초부터, 작년 초죠. 작년 초, 재작년 말, 24년 말부터 25년 봄까지 3월, 4월 조정장까지 사라 노래를 불렀던 게 부품주였습니다. 많이 올랐죠. 말씀드린 자리에서 2배 이상 올랐고요. 저는 지금 이 종목은 80%, 70% 정리하는 자리가 맞다. 그래서 어저께 45만 4천 원 찍을 때 7, 80% 정리하세요. 더 가면 내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좀 눌러준다면 많이 눌릴 것 같지는 않고요. 35에서 37만 원 자리가 아마 우리가 사야 될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체크를 좀 해드릴까 하고요. 자, 그다음 보시게 되면 하나오션이요. 이 종목은요. 우리가 여기 쌍바닥으로 여기 11월 말에 한번 샀고요. 눌릴 때 12월 17일부터 조정 나올 때 사시라고 노래를 불렀던 종목입니다. 어디까지? 목표가 쌍봉 다 왔네요. 더 갈지 말지는 내일 저녁 6시 온라인 특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갈지 말지 그리고 언제 살지 이 종목 우리 공략 포인트거든요. 내일장 온라인 특강 6시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현대건설입니다. 아우 멋있죠. 그죠? 예, 건설주 중에 얘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열심히 드렸는데 보시면 9월 말에 현대건설 저점 매수했고요. 올라올 때 7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와 30%가량 수익을 내고요. 다시 한번 떨어질 때 11월 말에 사라. 올라올 때 쌍봉에 단타 한번 다시 한번 내려올 때 12월 말에 또 사라. 온라인 강의 때 1월 초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7만 원대 사라. 제발 좀 사라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어저께 10만 9천 원 올라와서 물량 좀 정리하세요. 50에서 70% 정리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몇 달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시장 선거, 이제 지방 선거 얼마 안 남았죠. 보통 선거 2, 3개월 전까지 선거 테마가 돕니다. 3개월쯤 전부터 선거 테마 잘못 건드리면 작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털고 눌러 좀 한 번 더 사서 올라갈 때가 마지막 점프다. 언제? 3월 달 전에. 오케이? 예. 그래서 얘는 요번에 떨어지게 되면 또 한 번 담아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현대건설은요. 단순하게 건설사로만 보지 마세요. 얘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나라 건설사 통틀어 가지고 1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수주하는 것도 1등이야. 최근 3년간. 그리고 원자로 기술을 건설하는 기술로는 우리나라가 얘가 원탑이에요. 전 세계에서 손에 손꼽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정 때 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쌀 때 사라 그러면 싼 게 싸다고 안 느껴지는 거지. 그 자리가 왜 그런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강의 오시면 싼 게 싸다는 걸 내가 알아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남이 살할 때 왜 못 사냐면 그게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행동을 못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팔으라고 할 때 왜 안 파냐면요. 자기 더 갈 것 같거든. 왜? 근거가 없어. 그냥 그런 것 같아. 이해되실까요? 그러니 사자고 할 때 잘 사는 분과 팔자고 할 때 잘 파는 분은 제가 보는 논리와 분석의 틀, 그냥 패턴이라는 것에 대해 인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못하는 분은 그 패턴과 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배워서 남 주지 않습니다. 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배우고 20년간 경험 쌓은 거 여러분께 계속 공짜로 온라인 강의 때 퍼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와서 배우려는 열정만 가지고 언제? 내일 저녁 6시에 꼭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또 다른 성공 투자 비결이죠. 선물 옵션에 관한 내용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있을 강의 미리 보기 한번 열어주시죠. 예, 선물 옵션 그러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좀 낯설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걸 콜옵션,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걸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이 갑자기 투매가 나왔죠. 1시간 동안 왕창 빠졌는데 예, 그때 지수가 빠질 때 주식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지 않으면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물 옵션을 배웠다면 풋옵션 매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오늘 풋옵션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적게 수익이 난 건 500%, 하루 5배가 났고요. 많이 난 건 10배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을 어떻게 나냐 물어보시면 자 위에 차트가 선물 차트 5분봉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져요. 여러분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빠질 때 내가 돈 벌 방법은 주식 공매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선물 매도라고 합니다. 내가 하락에 베팅하는 걸 매도 진입. 이 위에서 매도 진입하면 이 밑에까지 빠지는 폭, 이게 내 수익입니다. 신기하죠? 올라갈 때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면 선물도 올라가는 걸 매수로 수익 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반대로 주가가 선물 옵션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반대로 들어가서 그래요. 자, 주가가 보세요. 여기 콜옵션 차트인데 콜옵션의 기준점이 붕괴되는 순간 누가 올라가냐면 반대 방향의 풋옵션이 올라가요. 그럼 뭘 사야 되냐면 콜옵션의 기준, 선물의 기준이 아침에 시가가 붕괴되는 순간 난 뭘 사야 될까요? 풋옵션 사야 돼요. 왜? 주가 빠지면 풋옵션이 수익 나니까. 얘 몇 배 났냐면 당일날 610% 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식 사가지고 맨날 물려서 여기 주구장창 물려가지고 끙끙거리고 울고 있을 시간에 야 오늘 아침에 장 하락이네. 장자방에 선물 옵션 기준가 보니까 아침마다 제가 시황방에 기준가 올려드리거든요. 오늘 하락이네. 그럼 나 뭐 사야 될까? 주식 사야 될까요? 바보 천치예요. 뭐 사야 됩니까? 풋옵션 사야 됩니다. 그래야 하락의 수익 나니 만약에 내가 3천만 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다는 못 사겠고 내가 어떡할까? 야 지금 나 지금 주식에 1,000만 원 마이너스인데 2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중에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는 20%만 해보자. 2천 있으니까 이 20% 400만 원만 사볼까? 그랬더니 당일날 몇 패가 나. 64, 24, 2,400만 원. 내가 1,000만 원 마이너스 났다 쳐도 1,000만 원 다 복구하고 1,400만 원 수익 납니다. 그런데 내가 부담한 리스크는 얼마입니까? 겨우 20%예요. 왜? 나는 내 자금의 일부만 베팅했으니까 나머지 1,600만 원은 베팅 안 했잖아. 얘는 안전하잖아. 베팅 안 했으니까. 오케이? 이게 선물 옵션이에요.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입니다. 뛰어난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락장 때 뭐 할 수 있다?
나는 적은 돈 갖고 큰 돈 벌 수 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이날도 마찬가지 선물이 왕창 빠질 때 콜옵션 기준이 붕괴되니까 풋옵션이 급등을 했는데 얼마가 났냐면 1900%입니다. 하루에 19배가 났습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 주식이 지금까지 많이 올랐어. 그래, 5,000포인트 근처까지 왔어. 근데 얘가 만약에 내일부터 미국장 빠져가지고 폭락하면 어떡할래? 풋옵션 할 줄 모르면 나는 손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 반대로 상승장에는 선물 옵션이 꽝입니까? 이 무슨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같은 소리를. 자, 장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1월 2일 날입니다. 아침 시작부터 시작해서 장이 급등했거든요. 자, 우리가 주식은 내가 최대한 많이 가도 하루에 상한가가 30%입니다. 그런데 이 몇 배가 있냐면 3,900%. 원금의 39배가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풋옵션의 기준가만 알면 됩니다. 내일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기준가를 활용하는 방법과 잡는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야, 풋옵션이 기준에서 무너지면 난 뭐 사면 될까? 반대편 사라니까요. 콜옵션. 그럼 난 이거 샀어. 저점에 저기 7,000원부터 얼마까지 가냐면 29만 원까지. 그럼 얘 몇 배 났어요? 39배가 나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 1,000만 원 있는데 나 쫄려서 모르겠고 나 그냥 100만 원만 할게. 1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10배만 나도 1,000만 원이고요. 39배면 3,9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내가 내 원금의 10%만 베팅해도 10배 나면 1,000만 원이라고. 20배 2,000만 원, 30배 3,000만 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률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하고 원달러 환율 떨어지는 거 얘기하면서 원화가치 떨어지는 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무조건 수익률 높은 거 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더 심해질 겁니다. 왜요? 시중에 돈 풀리는 게 어마무시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러니 뭐 해야 될까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거래하셔야 된다. 그중에 원탑은 선물 옵션이다. 근데 어렵냐? 아니, 되게 쉬워. 어떻게 쉬워? 내일 온라인 강의 저녁 6시에 오십시오.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주식 잡는 타점, 그리고 파는 타점, 패턴 공략 방법, 선물 옵션의 상승과 하락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 6시에 꼭 늦지 말고 오십시오. 왜? 지금 배워야 내가 모의 투자 한두 달 하면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게 끝난 뒤에 시장이 또 왕창 움직일 거야. 왜? 3월까지 장 조정이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왕창 갈 때 여름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우고 합시다. 아셨죠?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강의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양 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선물 옵션 배워보고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저녁 6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도주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또 선물 옵션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미리 시간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